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를 함께하는 낭독킬러 유나입니다. 오늘도 조금 저녁 때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방송을 잠깐 한 다음에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은 시간에 안 자고 들어오셨네요. 자기 전에 잠깐 책 리뷰를 짧게 하고 네, 한번 자보려고 해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미러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밀려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어떤 분이 나를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예쁘시네요. 이렇게 인스타 라방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어제는 미러 이 책에서 자기 사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과 대화를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거울을 보기 전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거울을 보면서 갑자기 기분이 조금 안 좋고 두려운 감정, 우울한 감정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거울을 이렇게 제가 대면을 했을 때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두려운 감정, 또 슬픈 감정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왔었어요. 어제도 처음에 제가 짧게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제가 거울을 대면했을 때 너무너무 슬프고 정말 제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제대로 쳐다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거울을 정말 대면하기가 어려웠지만 갈수록 이제 거울을 보면서 점점 자신을 대면하면서 더 나아지고 나를 향해서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지금은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럴 때에는 저는 정말 도움이 됐던 게 거울을 통해서 먼저 연습하는 것도 되게 괜찮지만 아직 내가 거울을 보고 조금 나를 대면하는 게 조금 힘들다 이런 분들은 먼저 확언이나 좋은 이런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언어들을 노트 같은데 10번씩 써보고 또 카톡 같은데도 수시로 써보고 그런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저처럼 이렇게 내 목소리로 나한테 들려주는 거 목소리로 녹음을 하면서 핸드폰에 녹음 기능 다 있으시잖아요. 뭐 영상을 찍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누구누구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정말 애썼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어 근데 다 괜찮아 이렇게 먼저 달래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해주시면은 점차적으로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내 안에 나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차오르고 그러다 보면은 거울을 대면했을 때도 점점 더 괜찮아지고 그럴 때 이제 갈수록 사랑의 언어 용기를 주는 언어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많이 해주시면은 훨씬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는 사랑과 두려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거울을 보고 사랑은 불러 두려움을 몰아내라. 다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나는 안전해. 두려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누구나 들 수 있고요. 이런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안녕하세요. 인정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부정적인 감정, 안녕하세요. 부정적인 감정, 슬픈 감정 이런 것들도 다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네, 맞아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심호흡을 하고 당신을 마주보고 있는 멋진 사람에게 네, 잠깐 책 리뷰하고 자려고 해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심호흡을 하고 당신을 마주보고 있는 멋진 사람에게
손키스를 날려라. 네, 여긴 조금 외국 책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정서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민망하고 이게 뭐야 오글거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를 나한테 조금 맞는 방식,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바꿔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오글거리지 않는 것, 안녕하세요, 나한테 잘 와닿는 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는 뭐 내가 나에게 뭐 사랑의 언어를 뭐 속삭인다, 손키스를 날린다, 이런 거는 좀 우리나라 정서에 좀 안 맞잖아요. 이런 거는 뭐 나에게 뭐 이렇게 토닥토닥 어깨를 쓰다듬어 준다, 나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애썼다, 참 잘했다, 정말 정말 기특하다, 난 정말 대단해, 막 이렇게 저는 많이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 스스로 정말 사랑받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내면이 위로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해보시고, 당신은 매일 더 강해지고 있다. 후회스러운 과거를 잊고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반영하도록 돕는 거울에 감사하라. 삶은 당신을 사랑하며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로 애정을 보낼 수 있다. 오늘은 미러워크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마땅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막는 감정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그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다. 현대 세상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넘쳐나고 있어요. 뭐 지금 여기에는 전쟁, 살인, 탐욕, 불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뭐 예를 들면 코로나에 대한 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두려움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기는데, 그러므로 두려움을 극복하면 삶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삶이 당신을 보살필 거라고 믿을 수 있다. 네. 수잔 제퍼슨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신감 수업에서 모두가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에 접근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해낸다면 두려움은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라고 썼습니다. 그녀가 보기에는 진정한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품는 양상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두려움과 맞닥뜨렸을 때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무력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는 깊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요. 두려움이 지닌 그런 힘을 약화시키고 삶이 나 자신을 보살필 거라고 믿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신체적인 위협을 받으면 위험으로부터 안녕하세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 전체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당신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두려움도 같은 기능을 한다. 미러워크를 할 때 당신의 두려움에게 말을 걸어보라. 가령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걸 알아. 나를 도와줘서 감사하게 생각해. 고마워. 네,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는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거를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예전에도 얼핏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진정으로 와닿은 건 여기서 읽고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려운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 두려운 감정, 네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해주고, 두려운 생각이 우리 자신을 보살피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미러워크를 통해 두려움을 관찰하고 다루다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꺼리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두려움을 극장 스크린에서 보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스크린에 보이는 거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영화는 단지 필름에 담긴 필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일 뿐인데요. 우리가 영화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계속 이것을 품고 있지 않으면 두려움도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두려움은 정신을 제약한다. 당신은 병에 걸리거나 직장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면 두려움은 방어기제가 된다. 반면 미러워크를 통해 머릿속에서 두려운 상황을 재현하는 일을 멈추면 안녕하세요. 훨씬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사랑과 두려움을 선택할 수 있는다고 루이스 에이는 믿는다고 이 책에 썼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우리는 관계를 두려워하고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데요. 우리는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상반되는 생각을 동시에 담아두지 못하는데요. 두려움의 반대편에는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 자신을 보살필 수 있습니다. 두려운 감정이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두려운 감정이 일어나지만 정작 우리를 보살필 수 있는 것은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사랑의 감정. 겁이 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임을 상기하라. 두려움의 근원에는 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인정하면 네, 저도 과거에 얽매였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죠. 누구나 사람은 살다 보면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과거에 얽매이고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생각에 계속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게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내면에서 부정적인 감정, 나의 취약한 감정, 내면의 두려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여기에 나온 바로 그거, 두려움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에게 그에 대응하는,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에너지,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힘을 싣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새 부정적인 감정은 조금 사그러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두려움의 근원에는 내가 부족하다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자신을 완전하게 사랑하고 인정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거울과 당신의 내면에 깃든 힘을 활용하라. 이렇게 거울을 보고 되뇌라고 합니다. 다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나는 안전해. 사랑은 나의 힘이야. 오직 사랑만이 진짜야. 네. 나는 언제나 완벽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명심하라. 두려운 생각은 단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두려움에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해. 라고 말하라. 그리고 특정한 두려움에 대응하는 암시를 하라. 두려움을 인정하고 고마워하되 힘이나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잠시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두려움아, 내가 고마워. 하지만
계속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야. 네,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조금 더 가까이 와야겠어요. 두려움을 인정하고 고마워하되 힘이나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잠시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두려움아, 내가 고마워. 하지만 계속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두려워. 하지만 그뿐이야. 다 괜찮아질 거야. 두렵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것 뿐이야. 곧 사랑이 나에게 힘을 줄 거야. 네, 좀 잘 들리시나요?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강해.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 사랑이 있는 한 두려움은 계속 나를 괴롭힐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안전하고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라. 오늘 그리고 하루하루를 배움의 시간, 새로운 시작으로 여겨라. 매일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 새로운 차원으로 의식을 열고 새로운 생각과 사고방식을 고려할 기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그릴 기회다. 우리의 이상은 그런 세상을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 자신과 우리 세상을 새롭고 강력한 관점으로 바라보자. 우리가 위험을 지니고 인종이나 국적이든 뭐든 모두가 권리와 안전을 누리는 세상을 그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디에서나 귀하고 소중하게 대접을 받고 모든 아동학대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라. 수많은 학교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에게 요 마이크가 컴퓨터에서만 조금 크게 잡히고요. 이게 조금 이렇게 울리는 그런 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분들도 잘 안 들리시나요, 혹시? 수많은 학교가 수많은 학교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 법, 부모가 되는 법, 돈을 관리하고 재정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법, 이런 것들,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라고 합니다. 모든 아픈 사람이 다시 건강해지는 모습,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의사들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질병이 과거의 유물이 되는 모습을 보라.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병원은 주거용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라. 모든 노숙자가 보살핌을 받고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가 주어지는 그런 세상을 그리라. 교도소가 교도관과 수감자에게 자부심과 자존감을 키워주고 삶을 사랑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들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라. 교회가 설교에서 죄악과 죄책감을 제거하고 신도들이 신성한 마음을 표현하고 최고의 선을 찾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이러한 여러가지 모습들, 그리고 세상이 정의롭고 자비롭게 모두를 대하고 서로 국민들이 진정으로 보살피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살 수 있고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모습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맑은 물과 영양가 있는 음식, 그리고 깨끗한 공기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느껴보라고 합니다. 비가 그치면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면서 아름다운 무지개가 뜬다. 깨끗한 공기를 마셔라. 그 신선한 내음을 맡아라. 강과 호수에서 반짝이는 물을 보라. 우거진 숲, 풍성한 꽃, 모두에게 주어지는 과일과 야채 등
사방에 넘치는 식물을 보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도 조금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 안 맞을 수 있는 게, 외국에는 이렇게 되게 자연 환경이 잘 돼 있고 밖에 나가면 이렇게 자연 풍경이 굉장히 멋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굉장히 빛나는 호수나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회사 주변이나 뭐 집 앞에서 찾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A님.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화단들, 그리고 내 방에 있는 작은 화분, 그리고 뭐 한강 같은 데 나간다든지 아니면 주말이나 이럴 때 조금 내가 많이 지쳤다,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온다 싶을 때에는 산이나 어디 그런데 동네에 그런 야산 네, 감사합니다. 제가 빛나는 호수 같아요 라고 A님이 적어주셨어요. A님도 정말 반짝이는 그런 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연물들을 뭐 서울숲에 가셔도 좋고 한강에 가셔도 좋고,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내가 눈을 돌리면 아름다운 그런 자연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은 정말 반짝이는 그러한 햇살, 그리고 예쁜 구름들, 그리고 달림, 네, 달빛, 별빛,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려고 노력을 하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책에 나온 것들도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조금 바꿔서 나에게 맞아요. 아름다운 사람 눈에는 아름다운 사람만 보이듯이, 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한테 최대한 와닿게 바꿔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전 세계에 걸쳐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평화와 풍요를 누리는 모습을 보라.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열면서 평가와 비판, 그리고 편견은 낡은 것으로 소멸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고 이 책에 이제 무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지금 시국에도 한번 바꿔볼 수 있는데요.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낯선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코로나에 내 마음의 방어벽을 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조금 활짝 열고 긍정적인 마음의 문을 조금 더 활짝 오픈을 하면서 사랑의 감정으로 더 키워나가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치유가 되는 에너지, 정화가 되는 에너지, 우리 자연이 스스로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지구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평화가 깃들면서 자연재해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라. 우리 지구 대자연이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라. 이런 모습들을 여기 그리라고 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아끼는 진정한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라. 네, 이렇게 우리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이게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조금 지나가면 저도 약간 거리를 두고 조금 이렇게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두려운 감정, 그리고 남을 조금 이렇게 좀 꺼려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요즘이잖아요. 네, 그럴 때일수록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길 바라는 또 다른 긍정적인 일들을 생각하라. 이러한 생각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릴수록 안전하고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두려운 감정들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부분에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 대12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내가 이거를 실천을 해볼 수 있는지 또 실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이 가장 두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포스트잇에 써보라고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거울 왼쪽에다가 붙여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인정하라. 저는 여기에 나와있는 이 왼쪽에다가 왜 붙이려고 하는지 정확히 이해는 안 가지만 우리가 보통은 왼쪽 오른쪽을 나뉠 때 우리의 오른쪽은 우리의 이성이 좌우하는 방향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왼손, 왼쪽이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잠재의식이 선택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그런 어떤 에너지를, 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왼쪽에다 붙이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왼쪽에다 붙이고 그 두려움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두려움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걸 알아. 나를 도와줘서 감사하게 생각해. 고마워. 이제 너를 도와줄게. 내가 떠나도 나는 안전해. 네, 아까 했던 얘기죠? 그런 다음에 그 포스트잇을 북북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변기에 흘려보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제거하든지 요점은 안녕하세요. 요점은 배출을 하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나의 두려운 감정을 긍정적으로 배출을 하는 거. 네, 포스트잇에 쓰고 이렇게 북북 찢어버리고 날려버리면, 아니면 태워버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 에너지 해소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거울을 보고 이 암시를 반복하라고 합니다. 나는 나를 신뢰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사랑과 삶은 나를 보살핀다. 나는 나를 만든 힘과 하나다. 나는 안전하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제 거울을 보며 나의 호흡을 관찰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안녕하세요. 겁에 질렸을 때 호흡을 멈추게 됩니다.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끼면 의식적으로 숨을 쉬라고 합니다. 두어 번 심호흡을 하라. 호흡은 내면에 힘이 솟아날 여지를 만든다. 우리가 정말 나는 안전하다. 네. 두려운 마음이 들면 숨이 막 가빠지고 왠지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저도 지금 요즘에 조금 그런 감정, 두려운 마음이 조금 들고 답답한 감정이 조금 들 때 이러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경험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호흡에 더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깨알 홍보인데요. 유튜브에 유첼유라님 치시면 호흡에 대해서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강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저는 숨을 막 일부러 나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어지지? 왜 이렇게 안 쉬어지지? 이렇게 하면은 더 오히려 공황장애가 올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과호흡이 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나의 호흡에 집중을 하되 자연스럽게 나의 마음을 달래주면서 침착하게 괜찮아. 여기 써주신 것처럼 나는 안전해. 이렇게 호흡에 집중을 해보면은 조금 마음이 많이 진정이 되고 가라앉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어 번 심호흡을 하면 내면의 힘이 솟아날 여지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또 호흡은 척추를 펴주며 가슴을 열어주고 심장이 부풀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서 계속 관찰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되느라고 합니다. 누구누구야. 네, 전 유나니까. 유나야,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나는 삶을 믿어. 삶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줘. 두려워할 건 하나도 없어. 나는 안전해. 다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되뇌고 이런 과정들을 되풀이하면 우리는 안녕하세요. 두려운 감정을 해소하고 우리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그런 것들을 나에게 두려움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에너지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지를 한번 써보라고 하는데요. 감정일지 쓰기.
내가 품은 가장 큰 두려움을 한번 적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서 당신이 품은 가장 큰 두려움을 적어라.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항목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가족, 건강, 경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넘겨보시면 관계, 금전, 이렇게 5개로 크게 나뉘어져 있네요. 그래서 가족, 건강, 경력, 관계, 금전, 이렇게 나눠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에 대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두려움에 대해 한 가지 이상의 긍정적인 암시를 적어라. 가령 병에 걸려서 나 자신을 돌볼 수 없을까봐 두려워 라고 적었다면 나는 언제나 필요한 모든 도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암시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내가 어떤 점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관찰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거울 왼쪽에 붙이시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나 인정해. 그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 나를 지켜주려고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그런데 나는 이제 이러한 감정을 떠나보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북북 찢어서 태워버리거나 흘려보내거나 변기에 흘려보내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방금 썼던 것처럼 나에게 좋은 말, 나는 언제나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나는 안전해.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이런 말들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이런 과정들을 되풀이 하시다 보면은 내 내면이 정말 정화가 되고 두려움이 해소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걸로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지금까지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많은 사랑 받으시길 바라고, 안전하시길 바라고, 모쪼록 건강하시길 바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꿈 꾸세요. 꿀잠 자세요. 사랑합니다. 안녕. 감사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